과천 지식정보타운의 마지막 분양 물량,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입니다. 자, 디에트르는 대방건설에서 짓고요. S2블럭입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2010년 말에 엄청난 열풍이 있었는데요. 입지적으로도 굉장히 좋았었고 분양가도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경쟁률도 어마어마했었고 가점 커트라인도 어마어마했었죠. 이번에 나오는 곳은 그때처럼 분양가가 엄청 저렴하지도 않고 입지도 그때보다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청약에 대해서 분명히 호불호가 있을 거예요. 4년 전 분양가를 생각하면 청약하기 뭔가 좀 꺼려지고 주변 시세를 생각하면 또 청약하기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지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기 청약하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청약할지 말지 고민 중이신 분들이 계시면 오늘 영상 보시고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는 일단 민영주택이고요. 공공택지에 올라오는 민영주택입니다. 그래서 민간 분양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원래 공공 신혼희망타운으로 나온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민간에서 가져갔습니다. 여기는 과천에 1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한테 30% 물량에 대해서 우선 공급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과천 1년 이상 낙첨자들하고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분들한테 20% 배정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물량에는 50% 물량이 배정됩니다. 서울, 인천 거주하시는 분들 모두 다 포함되시겠네요. 그리고 과천은 비규제 지역이고요. 재당첨 제한 10년에 걸립니다. 당첨되고 나서 재당첨 제한이 10년에 걸리는데 어차피 비규제 지역 청약할 때는 재당첨 제한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전매 제한 3년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요. 거주 의무 5년이라는 게 꽤 커요. 이 실거주 의무 기간이 3년이 유예가 돼가지고 입주 시점에 바로 전세를 줄 수는 있지만 여기가 2027년도에 완공된다고 하면 바로 가서 실거주를 한다고 할지라도 2032년은 돼야지 전매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매 제한만 풀린다고 해서 전매가 가능한 게 아니고요. 거주 의무 기간이 끝나야 합니다. 이 거주 의무 기간에 대해서 말이 많았었는데 결국 실거주 유예 기간 3년 주는 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나중에 또 바뀔 수도 있겠지만요. 여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 단지고요. 4년 전에 과천 지식정보타운 분양가보다는 월등히 비쌉니다. 한 30%에서 40% 정도는 비싸다고 보시면 돼요. 입주자 모집 공고 6월 20일에 올라왔고요. 특공 접수는 7월 1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1순위 접수는 7월 2일, 2순위까지는 절대 갈 일이 없고요. 당첨자 발표일은 7월 10일입니다. 자, 여기 과천 지정타 S2블럭에 들어오고 지하 3층부터 지상 25층, 28층 8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740세대입니다. 27년 5월에 입주할 예정이고요. 5구 타입 단일 평형으로 나왔습니다. 자, 5구 타입으로 나온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보통 84 타입이나 그 중대형 평수로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의 선호도가 더 높긴 합니다. 여기가 공공 신혼희망타운 얘기가 나왔던 곳인 만큼 사이즈가 작습니다. 일반 분양 물량이 453세대, 특공 물량은 287세대입니다. 분양가를 보게 되면요. 1층이 한 7억 7천만원, 그리고 가장 비싼 층은 8억 7천만원 정도 굉장히 세분화해서 나왔고요. 발코니 확장비까지 더하면 대략적으로 한 8억 8천만원 정도, 최고층에 당첨되면 이 정도 금액이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하실 때 계약금 총 20%가 필요하고요. 계약 시점에는 10%, 1개월 이내에 10%. 그래서 계약금 마련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한 1억 7천만 원 정도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중도금 같은 경우는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겠죠. 특이한 점은 중도금이 10%씩이 아니라 15%씩 사회에 걸쳐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입주 시점에는 잔금 20% 납부하시면 됩니다. 입지 환경을 보게 되면요.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여기 S2블럭에 들어오고 아쉽게도 주변에 초등학교나 역은 가까이에 있지 않습니다. 과천 정보타운역이 나중에 생길 곳으로 예정되어 있긴 한데 여기도 그렇게 가깝지 않고요. 그리고 GTX-C 환승 정거장이 아닙니다. GTX-C를 이용하고 싶으면 저기 위에 정부 과천청사까지 이동을 하셔야 되고요. 도보거리로 꽤 걸립니다. 앞전에 분양했던 S4, S5 블럭이 다 여기에 위치하죠. 확실히 이쪽 위치가 조금 더 좋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이라는 도시는 경기도에서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항상 뽑히는 곳인 만큼 유흥시설도 없고 교육이 정말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 실거주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말이 경기도지 거의 서울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남하고 서초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조감도를 보면 약간 올드하게 지어지긴 했습니다. 옛날에 이런 식으로 많이 지었었는데 요즘은 V자 갈매기형으로 많이 짓습니다. 여긴 아래쪽에 있는 동들이야 햇빛을 다 잘 받겠지만 뒤에 있는 동들은 해가 이제 저층에서는 얼마 안 들어올 겁니다. 고층은 어느 동이든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요.
예전에 분양했던 S1 블럭 여기 보이고요. 바로 옆에 S2 블럭, 자, 207, 208동이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동이네요. 자, 여기는 일단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곳입니다. 4호선이 근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GTX도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울하고 가까운 접근성, 학군도 탄탄하고, 그리고 여기 주차 대수가 굉장히 많네요. 요즘 신축 아파트 중에서 주차 대수가 세대당 2대 넘는 곳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5대 넘는 곳도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수도권에는. 자, 그리고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뭐 엄청 좋거나 뭐 엄청 안 좋거나 그러진 않고 필요한 것들만 딱딱 들어가 있네요. 자, 그리고 5구 타입 평면을 보면 740세대가 모두 다 동일하게 나옵니다. 대부분의 세대는 남향, 그리고 일부 세대는 동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포베이 판상형으로 나와 있고요. D자 주방으로 뽑아져 있고, 그리고 대방건설 특징이죠. 거실을 상당히 넓게 뺍니다. 5구 타입 치고는 광폭으로 넓게 뽑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안방에 드레스룸도 조금이나마 공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면 자체는 뭐 나무랄 거 없이 깨끗하게 잘 뽑혔네요. 지도에서 보게 되면 S2 블럭이 여기에 위치하고요. 최근에 거래된 걸 보면은 6월달에 15억 3천만 원에 84 타입이 거래됐네요. 요 금액을 5구 타입으로 환산하면 한 10억에서 11억 정도 되는데요. 확실히 분양가보다는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레미안슈로 보면요. 5구 타입 최근에 거래된 게 13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불러지는 호가를 보면 가장 저렴한 거는 저층이 12억 정도에 나오고 있고요. 이런 걸 감안했을 때 S2 블럭의 현재 가치는 뭐 대략적으로 한 11억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양가가 9억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2억 이상의 메리트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충분히 청약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예전에 분양했던 분양가를 보게 되면 좀 망설여지긴 합니다. 이때는 84 타입, 입지도 훨씬 더 좋았던 곳들이 8억이 안 됐었어요, 84 타입이. 근데 심지어 59 타입이 8억 7천에 나왔으니까 확실히 옛날 분양가를 보면 조금 망설여지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이때는 경쟁률하고 커트라인이 굉장히 높았어요. 뭐 가장 낮은 게 한 69점이죠. 대형 평수에서는 뭐 65점도 이렇게 보이는데 대부분 60점대 후반이 됐어야지 당첨이 됐었습니다. 경쟁률은 뭐 몇천 대 1까지 간 것도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가점이 뭐 70점 이상 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넣어 볼만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요즘 나오는 분양들이 뭐 분양가가 그렇게 저렴하게 나오는 곳이 없고요. 뭐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받았기 때문에 주변 시세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받는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그 택지비랑 인건비, 뭐 물가, 자재비 이런 게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분양가가 옛날처럼 엄청 저렴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물론 이번에 강남에서 분양하는 것들은 굉장히 싸게 나올 거예요. 아직도 투기 과열지구고 분양가 상한제를 받아서 뭐 주변 시세 대비해서 뭐 10억에서 15억 이상 싸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양 물량은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을 뿐더러 필요한 자금도 여기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청약 가점 높으신 분들이 싹 쓸어 갈 겁니다. 최소한 70점이 안 되면은 거의 당첨되기는 진짜 쉽지 않을 거예요. 70점이 되려면 4인 가족 만점이 69점이거든요. 그거보다도 더 높아야 되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당첨되는 게 진짜 극소수를 위한 거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청약하기 전에 본인 자금 상황이 어떤지, 본인 가점이 어느 정도인지 해서 본인의 위치를 정확히 깨닫고 내가 넣어야 할 청약이 뭔지 정확히 판단하고 청약 도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 시세 전세가도 한번 볼게요. 전세가 84 타입 전세가가 뭐 7억에서 한 8억 정도 나오고 59 타입도 한번 보겠습니다. 59 타입 전세가는 현재 레미안 슈루가 한 6억 8천 정도, 요 정도 선에서 나오고 있네요. 근데 여기보다는 확실히 전세가가 낮겠죠. S1 블럭은 74 타입이 7억 2천에 나오고 S5 블럭 대시양을 보면 최근에 거래된 게 6억 5천만 원의 저층에 거래됐네요. 한 84 타입이 한 7억에서 6억 정도 사이라고 보면 여기 전세 가격은 6억 선일 것 같습니다. 6억 초반이거나 물량이 몰리게 되면은 5억 후반까지, 이 정도까지도 열어 두셔야 될 거예요. 요즘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긴 하지만 나중에 입주장은 피해 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입주하기 두세 달 전에 전세 물량이 워낙 쏟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분양가가 한 9억 정도였으니까 6억에 전세를 맞춘다고 했을 때 3억 정도는 나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뭐 나중에 감정가가 얼마 나올지 모르지만 현재 기준에서는 한 11억 정도 나올 겁니다. 물론 은행마다 더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나오면 뭐 1금융권이야 소득도 보고 좀 까다롭게 할 수 있지만 2금융으로 넘어가면 웬만하면 대출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본인 자금이 현재 계약금 넣을 한 2억이 있고, 그리고 입주 시점에 한 1억에서 2억 정도는 더 모을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도전해 볼만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거주 5년이라는 게 가장 큰데요. 입주 시점 27년 5월에 당장 입주는 못하더라도 전매하기 전까지 5년은 꼭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다 고려하셔서 청약할지 말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